저는 그때 좀 위험한 데서 많이 놀았고요, 일부러. 그래서 뭐 우리 딸이 벌에 쏘여본 적도 있고요. 요즘에 도시에서 벌에 쏘이기 힘들죠, 그죠? 근데 우리 딸 벌에 쏘이게 합니다, 저는. 막 울더라고. 그래서 가서 봉침이 얼마나 좋은지 동영상을 보여줬죠. 너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 아프리카하고 저 인디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가면은 성인식 중에 벌에 쏘이는 성인식이 있어요. 거기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병원이 없어요. 근데 유독 그 부족만 장수를 합니다. 건강하게 80세 이상 살아요. 병원도 없는데. 그래서 다른 부족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봉침 맞는 거 말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부족은 성인식 때 예를 들어서 창 들고 가서 뭐 토끼를 한 마리 잡아와라 뭐 이런 성인식도 있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벌에 쏘이는 게 성인식이야. 다른 부족도 훨씬 건강한 걸로 나옵니다. 머리도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실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더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다치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게 어떻게 다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더 세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 설계를 잘해야 돼요. 이게 제가 제 애들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그 전통적인 그 1000년 동안 부자인, 300년 동안 부자인 집안의 그 교육 방식을 제가 실천하는 건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저는 가난하잖아요. 스포츠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위험 요소를 주는 거죠. 대신 다른 위험 요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기주도성, 다른 실수, 다른 고통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을 만한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공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최근에 이제 휴학 가능하잖아요. 뭐 체험 여행 갈 때, 유럽 여행 갈 때. 옛날엔 그걸 막 결석이냐 뭐냐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감 체험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아이가 가고자 하는 곳일 때 더 훨씬 좋아요. 또 하나, 최근에 그 아이가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직접 경험할 때, 아이들의 그 욕구라는 것은 얼마 전에 본 거하고 친구한테 들은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가상현실 게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보니까 막 코인을 1000원 넣어야 돼요. 비싸서 못한데, 엄마 친구가 가상현실 어쩌고, 엄마가 돈 투자할게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얘가 동기부여가 돼 있으면은 거기서 깊이 있는 체험을 바로 줘야 되는데, 깊이 있는 걸 바로 줘야 된다, 한 가지. 그래서 아이가 뭔가 느낀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공교육을 활용하는 얘기냐면은 학교에 꼭 보내야 되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아침에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빼뜨렸는데, 초등학교 때 아이가 자기가 알람 맞추고 스스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가는 것을 엄마 도움 없이 학교에 아침에 가는 것,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가망이 없어요. 가망의 뜻 아시죠? 그 이후에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걸 성공 못하잖아요. 자기관리가 안 돼버려요. 중학교 이후에. 그러니까 학교를 여러 번 결석하고 대략 2달 정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인간이 두뇌가 바뀌고 DNA까지 바뀌려면 2달이 걸려요. 60일 정도가 걸리고. 그때 그 왜 단군 신화에서 마늘하고 술 먹고 며칠 동안 동굴에 있었죠. 아무튼 그 기간이랑 비슷해요. 네, 그 기간이랑. 그 기간 동안은 결석하고 지각하고 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 고리들이라는 강사가 아침에 엄마 도움 없이 학교 가는 걸 꼭 성공시키라고 그래서 2달간은 지각과 결석이 반복될 겁니다, 선생님. 좀 우리 애가 늦게 들어오도록 야단만 좀 치지 말아주세요.
그냥 왔어 이 정도만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담임한테. 예. 야단 맞으면 자존감 떨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이거 잡으려다 이걸 놓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둘 다 놓치지 않으려면 이제 사전에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뭐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건 세 가지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어쨌건 좋은 걸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에 엄마가 집에 없어야 돼요. 엄마가 있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집을 나가야 된다니까, 집을 나가. 근데 일관되게 얘기해, 집을 나가라고. 그래서 아침에 5시 되면 아침 운동을 나가세요. 그러면서 8시에 들어오란 말이에요. 3시간 동안 운동하고. 그러니까 애가 학교 갈 시간이 지났을 때 들어오란 말이에요, 집에. 제가 이 강의를 그래서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공 사례가 굉장히 지금 제 유튜브에 그 댓글로 달린 사례는 유치원생을 성공한 엄마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초등학생이 아니고 5살, 7살이에요. 하나는 유치원 졸업반이고 하나는 유치원 이제 들어갔어요. 이 두 남매인지 자매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 시킨 대로 했어요. 아침에 저 운동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밥 차려 먹고 유치원에 가요. 그 버스 오는 거 애들이 제 시간에 나가서 지금 기다려. 나 성공했어요. 댓글이 올라와 있는 유치원생을 성공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침 잔소리요 안녕. 마지막 멘트. 아침 잔소리요 안녕. 이게 학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학교에 매달리지 마세요. 학교의 원칙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자녀의 두뇌의 자기주도성을 그 두뇌의 작동 원리대로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학교의 규율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그걸 꼭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걸 성공한 이후에 가망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걸 성공 못 하잖아요. 가망 없어요. 바뀌기 굉장히 힘들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계속 연타로 나갑니다.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지시한 것을 그날 저녁에 못 끝낸다. 자, 내가 외워야 될 짐도 못한다. 단어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돼 못한다. 방학 숙제 못한다. 완전 연타로 그렇게 가버려요. 초등학교 때 아침에 학교 가는 걸 성공 못하는 그렇게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의 연결 것을 아까 제가 요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굉장히 사실 요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혼자 학교 가는 게. 그래서 아침 운동을 나가거나 아니면 그 새벽에 아무튼 내가 집을 나갈 아지트를 하나 만드세요. 아지트. 새벽에 문 여는데 뭐 이렇게 24시간에는 뭐 이렇게 카페를 하나 이렇게 아니면 편의점을 하나 이렇게 좋은 데를 이렇게 24시간 아침에 거기 가서 책 보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3시간 동안 그냥 조마조마하지. 우리 애가 정말 일어나서 학교를 갔을까? 냉장고에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 되냐면 그냥 반찬 좀, 마른 반찬 좀. 아침에 무슨 찌개를 먹습니까? 밥하고 마른 반찬 먹고 가는 거지. 찌개는 저녁에 네가 끓여야지. 네가 저녁에 너랑 같이 먹는 거지. 그거고 이거 2가지만 성공하잖아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두뇌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두뇌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바뀐다. 남들이 한 말로는 절대 안 바뀐다. 자기주도성은 자기주도성 경험을 할 때만 자기주도성 두뇌가 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침에 학교도 지 혼자 못 가는 애가 뭘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계속 관리해줘야 돼. 몇 살까지? 50살 될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부모 죽을 때까지 얘를 관리해줘야 돼. 초등학교 때 그거 실패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캥거루족이잖아요. 캥거루족 예방법 첫 번째 순서. 아침에 학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또 하나 얘기 못했다. 뭐냐면 체험은 장기 체험일수록 좋다. 이게 또 학교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방학이 한 달인데 방학 전에 한 달을 휴가를 내거나 방학 후에 한 달을 휴가를 내서 2달간 여행을 가나. 그러면 다른 애들은 한 달 갔다 오는데 우리 애는 2달 갔다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주 고생을 막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고생은 또 한 가지 원칙. 고생은 부모가 같이 할 때만 의미가 있다. 애만 고생시키면. 그러니까 자 해병대 캠프를 보내 내가 만약에 우리 애를 인내심을 길르게 같이 들어가야 돼. 엄마가.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 엄마는 도저히 못하겠으면 아빠가 대신 들어가줘요. 같이.
보니까 아빠가 더 약해 자기보다. 막상 해병대 캠프 와보니까 아빠가 행정병이었어 군대 때. 유격을 안 받아봤어. 나보다 더 약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 애가 아빠 힘내. 아빠 어깨를 때려주게 돼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의 그 사건을 제가 예로 드는 건데, 만약에 해병대 캠프에서 자식이 엄마나 아빠가 같이 갔는데 엄마 아빠가 아주 그냥 떡이 되는 걸 막 보면서 쓰러지고 막 토하고 난리 났어. 그때 애가 엄마 아빠 등을 두드렸죠. 이게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이게 어른이 되는 첫 번째 경험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를 격려했다, 도와줬다. 그거 체험 한번 딱 하고 다음 날부터 얘가 태도가 달라. 무슨 일? 내가 엄마 아빠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아. 아니 난 엄마 아빠 이렇게 몸이 약한지 몰랐어. 그 체험을 한 거야. 아니 나보다 약해.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뭐라고 할까? 전쟁. 전쟁이다. 지금부터 나는 엄마 아빠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못 갈 거 아니에요. 지각할 거 아니에요. 알람 못 듣는 특수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 한 5개 이게 돌아가야 돼요. 휴대폰 막 엄마 아빠 휴대폰 다 옆에다 놓고 하다가는 알람 그 시계를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근데 정 안 되면은 포기하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 90%는 성공한다고 봐요. 10% 정도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체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파르타로 가지 말고 좀 실험은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2달 내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90% 정도는. 그 밖의 것은 또 45분 됐네요. 그죠? 우리 또 밥 먹고 커피 마셔야 되니까. 감사합니다.